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의 TV 구독자님의 두 가지 소름 돋는 썰에 대해서 준비해봤는데요. 이은설마님의 제보 사연으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선몽이니 예지몽이니 개꿈이니 하는 그런 꿈을 분별하는 단어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저는 원래 꿈을 많이 꾸진 않아요. 보통 잠을 잘 때 꿈을 아예 안 꾸는 건 아닌데 대부분이 개꿈이고 꿈을 꿔도 그닥 신경을 잘 안 썼어요. 그러던 어느 하루는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자고 있었는데요. 이런 걸 몽중몽이라고 하죠. 하여간 그렇게 자고 있었는데 주변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정말 너무 시끄러웠는데 그렇게 시끄러웠던 한편 너무 소름 돋았던 건 자고 있던 제 귓가 주위로 누군가 시끄럽게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데시벨이 높아서 꿈속에서도 계속 잠을 깨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너무 시끄럽게 울고 흐느끼길래 잠에서 깨서 일어나 보니까 대략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새벽 4시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꿈에서 깨고 나서도 꿈이 너무 선뜻거리고 희한해서 해몽을 해볼까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꿈은 뭔가 있는 게 맞는데 제 꿈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꿈속에서 깨어날 때 정확히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잠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 꿈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꿈이지? 막 이렇게 생각을 되뇌이다가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무서운 건 그 다음 날이 지나가고 하루쯤 더 있다가 발생했습니다. 꿈을 꾼 바로 다음 날 하루 정도는 편안하게 지나갔는데요. 그 후 며칠 동안은 혼자서 충격의 도가니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꿈을 꾸고 하루쯤 지나서 한 살인사건에 대한 검색어가 인터넷에 오르락내리락 했는데요. 그 당시 사건의 이름이 아마 용인 살인사건이었을 거예요. 범인은 성과 이름, 얼굴까지 공개가 돼서 인터넷상에서 신상털이가 좀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심군이라고 불리던 한 남자가 10대 여자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아주 무참하게 훼손했던 사건으로 유명한 사건인데요. 그 사건으로 인터넷이 시끌시끌하던 어느 순간 저는 그때 꿈이 떠올랐습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꿈속에서도 제가 자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군가가 제 귓가에 너무 섬뜩하고 큰 목소리로 아주 서글프게 울고 있었는데 그 소리에 제가 잠에서 거의 깨기 직전에 아주 졸도할 것 같은 목소리로 절규하는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내 몸, 내 시신. 이렇게 내 시신 어떡하냐, 내 시신 막 이러는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벌떡 일어나서 선몽은 아니고 영몽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예지몽도 아니고 내 꿈도 아니니까 이게 무슨 꿈이지?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 살인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와 대조해서 보니까 제가 꿈을 꿨던 대략 새벽 4시 전후의 그 시간이 범인이 시신을 마구 훼손하고 있던 그 시간이랑 거의 일치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1년 365일 개꿈은 꿔도 꿈속에서 절규하는 듯한 울음소리로 막 내 시신 하며 찾는 그런 소리를 듣는 꿈은 그날 한 번, 그리고 제가 살아온 인생을 통틀어서도 그날 하루뿐이었습니다. 또 한편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꿈에서 그런 사건, 사고들을 많이 보거나 겪거나 그러진 않는데 겪었다만 하면 이런 언론 쪽에서 좀 크게 터지는 사건들 뿐이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허언증이라든지 관심받으려는 사람 취급을 받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이건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때는 연쇄살인마 정남규가 활동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적당한 시간에 귀가를 하고 있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작은 할인마트, 슈퍼 같은 게 있는 그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어떤 아저씨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일상적인 모습이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걷고 있었고, 게다가 또 제가 앞서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까 뒤에서 통화하던 아저씨의 목소리도 조금씩 멀어지는 게 느껴졌고, 그 순간 저는 골목 모퉁이를 돌았어요. 그런데 골목 모퉁이를 돌고 나서 보이는 길에 한 15m 정도 앞이었나? 최소 10m였고 한 15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보였는데 거리는 좀 있었지만 운동복에 모자를 썼다는 것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짧았던 찰나의 순간 저는 한 남자가 운동복을 입고 있구나 하는 걸 인지했는데, 그때 그 남자가 멀리서 주머니에 손을 꽂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오다가 저를 보자마자 가슴팍에서 뭔가를 꺼내는 겁니다. 근데 운동복 자켓 주머니 안에서 꺼낸 건 가로등 불빛에 신문지 같은 걸로 말려있는 걸로 보였지만, 길이로 보나 두께로 보나 망치 같은 걸 꺼내는 거예요. 제 기억에 그게 주머니에서 거의 다 나왔을 때 대략 한 30cm 정도 됐거든요. 저는 속으로 당황하면서 생각을 했죠. 저거 망치 아니야? 저게 왜 저기서 나와? 찰나의 순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건 뭔가 잘못됐다 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을 때, 뒤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걷던 아저씨가 골목을 돌아서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연쇄살인마 정남규였다면 저는 그 통화하던 아저씨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그렇게 긴 뭔가가 가슴팍에서 거의 다 나왔는데 아저씨가 돌아서 나타나자마자 그걸 다시 집어넣으면서 숨기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크를 다시 잠그는데 뭔가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저는 당연히 직감적으로 이상한 걸 느꼈죠. 뒤에 오시던 아저씨는 어떤 걸 느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 척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그 남자 옆을 지나가는데 정말 살아생전 느껴보지 못한 살기라는 걸 느껴봤습니다. 모자를 쓴 얼굴 밑으로 저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진짜 살기가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그러고는 얼마 안 있어서 그 연쇄살인마 정남규가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연쇄살인마 정남규의 살인 수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검거되기 직전 살인 수법이 망치로 살인을 하는 거였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로 봤던 게 망치 손잡이였거든요. 이건 아직도 변함없는 생각인데 제가 그날 본 그 남자가 100% 정남규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 골목길에서 망치가 필요할 일도 없었고 그게 운동복 자켓 주머니 안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게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걸 다시 숨겼다는 것조차도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날의 살기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지난 토요일날 제가 업로드했던 괴담 속으로 14탄 쇠미산 괴담 속으로 아직 못 보신 분들은요, 그 안에도 짧은 괴담 2가지 들어가 있으니까요, 한 번씩 들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린 여러분들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